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18일 일요일 밤 9시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준석이 오늘 징계위 윤리위에서 징계 개시 절차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명을 하겠다는 소리고 아마 탈당 권유가 될 거예요. 탈당을 권유를 한 다음에 열흘 동안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이 된다 하는 당헌이 있고 제명 조치를 28일까지 하면은 이준석이가 또 가처분을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 권유나 제명이나 똑같이 제명 처리가 되는데 28일 날 이준석이가 5차까지 한 가처분 신청이 신문날이죠. 신문날인데 그날 신문 결과 가처분 결과를 발표할지 아니면 일주일 있다 할지 열흘 있다 할지 28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돼 있고 요번에 징계위가 여는 과정에서 보면은 국힘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뭐 김웅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김웅이하고 허은하 걔는 뭘지도 모르고 그러는 애고 허은하는 배현진이하고 동급이에요. 배현진보다 오히려 못할 거예요. 배현진 그거는 앵커라도 했지, 기자, MC라도 했지. 기자는 아니고. 그런데, 누구도 비토가 없이 그냥 지켜만 봤다 하는 건데, 국힘 내부의 99%가 이준석을 버리기로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핵관들, 윤석열이가 윤핵관이란 프레임으로 전국을 아주 말아먹었고 윤 정권을 밑둥부터 뽑아버리고 아주 불을 질러버렸으니 이 핵관은 있어요. 걔네는 항상 하는 말이 뭐 신인규나 천하람이나 신인규 걔는 뭐 당협위원장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신인규, 천하람, 김재선 뭐 이런 애들이 그 유튜버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우린 이준석 편 아니다. 우리는 이 핵관 아니다. 우리는 당내 민주주의와 정치의 정당성, 민주주의를 싸우는 거다 이러는데 그게 개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안 싸웠나? 대한민국 국민 5천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안 싸웠나? 그래서 이핵관이라고 표현하죠. 그 윤핵관한 프레임은 아주 고약한 겁니다. 그 처음부터 제가 그랬어. 윤핵관 그 프레임 끊어내야 된다고. 이제 와서 정신을 차리니 참. 따라서 이핵관과 중도 진보층 또는 좌파 진보층 평론가들과 이핵관들의 유튜버 나가서 또는 일부 평론가들이 떠들고 다니는 그 음모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그 자체가 허상이고 망상이고 음모론이고 절대적으로 현실화될 수가 없어요. 고고TV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방송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일단 이준석의 가처분 오늘 징계위가 윤리위가 열려서 아마 열흘 전으로 쫑을 낼 텐데 그거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고TV가 여기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게 고고TV는 항상 보수주의자고 보수는 계획된다고 말씀드려야 됐죠. 근데 이준석 저런 애 가지고 저런 식으로 보수를 계획하면은 전 국민한테 혐오적으로 찍혀요. 전 국민한테 버림을 받는단 말이죠.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 품격이 있어요. 품격이. 고고TV가 날방송 생방송이다 하면서 욕도 하고 막 성질도 내고 그러지만은 정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고TV는 개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거고 이준석이라는 매번 어떻게 24시간 잠도 안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 자기에게 요만한 거라도 먼지라도 묻으면은 그 즉각적으로 페이스북을 날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얘가 정신적으로. 참을성이 없고 자기 세상 만물과 우주 만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음모론이에요. 걔가 하는 말이. 이준석이가 예상이 맞았다. 촉이 맞았다. 고고TV는 더 맞춰 그러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걸 갖다가 지가 뭐 대단한 것 같이 페이스북을 날리는데 이 돌아버린다고 고고TV 입장에서는. 오늘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 하니까 이준석이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을 내잖아요. 양도구역이란 말을 썼다고
징계를 한다고, 제명을 한다고, 그러면서 유엔 인권 헌장을 들고 나와요. 이 말이 되나 말이. 유엔에 울고 가겠다 이 사람아. 대한민국 세계 정치에서 한 구퉁이로 들어온 대한민국에서 또 한 구퉁인 국힘에서 또 한 구퉁인 당대표 징계에 대해서 왜 유엔 인권헌장을 내냐 이 사람. 이것도 비꼬는 거예요. 이것도 윤석열이가 유엔 총회 연설을 가니까 이것도 비꼬는 거야.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꼬고 냉소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래서 징계를 당하는데 얘는 양도구이라고 말뿐이 안 나와. 왜 이놈아 윤석열은 쿠데타 세력이라 신군부와 같다 그 말도 꺼내야지. 그리고 그 평론가들도 아니야. 썰 전에 나오고 뭐 포장마차인가 뭐 유튜브 막 라디오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서 떠들고 다니는 걔네들 평론가들도 아니에요. 그놈아들은 하루하루 거기 나오면서 몇십만 원씩 출연료 받아먹고 메뚜기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아주 가짜는 죽겠어. 걔네들이 이준석을 제명시키는 거 말이야. 79년 YH의 김영삼을 제명시키는 것 같다. 윤석열이 쉽게 말해서 그 말은 뭐냐면은 김영삼이 끝나고 김영삼을 갖다 제명시키고 당시에 신민당 총재를 국회의원 제명시키고 김영삼의 정치 생명줄을 끊었다고 좋아하던 박정희 정권이 나중에 시해를 당하죠. 암살을 박정희가 김재규한테. 김영삼과 같다. 이준석의 투쟁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얘네들이 뭔지도 모르고 평론하는 놈들이 떠들고 다녀. 이준석 이핵관들이. 그러면은 이준석을 제명시켰으니 이준석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윤석열을 암살한다는 그런 스토리 아니에요. 기가 차요. 저는 이런 철없는 것들을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놈들은 38살이면 38살까지 보니 세상을 못 봤고 40살이면 40살까지 뿐이 못 봤다는 거야. 그 왜 입체적이고 성숙된 인간사나 성숙된 정치사나 정당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뭐 강적들에서 나왔나? 누가 봤더니 당군 이래 당대표를 제명시킨 사건은 없었다 이러니까 누가 받아가지고 뭐라 말하는 당군 이래 저런 당대표가 없었다. 한심한 놈의 자식들. 응?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음모론이라는 게 이준석이가 2030과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고 2030과 중도층의 확장력이 있으므로 이준석을 쫓아내면은 윤석열은 망한다. 틀렸고 이준석을 쫓아다니는 중도층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들이 이준석한테 신물을 내가지고 정치를 갖다가 더 환멸적으로 보고 있고 2030 일부야 일부 남자애들만 그것도 일부 전체 유권자의 투표 결정력이 2, 3%뿐이 안 돼요. 걔네들이 아무리 뭉쳐봐야 앞으로 그것도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준석이는. 그리고 이준석이가 저렇게 당내 민주화를 외치고 당내를 계획하려서 저걸 쫓아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망한다. 그거는 저런 식으로 투쟁도 아니야. 얘가 하는 거는 꼬장 부리는 거야. 이 젊은 놈이. 그러니까 나이 드는 사람들은 라떼 세대, 라떼가 나쁜 거 아니에요. 5060들 라떼가 나쁜 거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떼 세들이 이준석이나 그 이핵관들을 보고 저 철없는 것들이 뭘 저걸 쫓아낸다고 지지율이 폭락해. 윤석열이가 폭락할 동안 다 했어요. 이준석이가 YS 김영삼 같았으면 벌써 넘어갔어. 윤석열이 암살됐어. YH 사태 터진 다음에 김영삼이가 6개월 만에 암살당해요. 그때 경제 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원유값 앙등으로 경제 불안이 왔고 지금도 원유값 앙등으로 불안이 오고 똑같아. 지금 원자재값 앙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가는 게 다른 거는 이준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민주주의 투사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를 저게 찍어 누르고 일부러 제명시키면은 당내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남아가지고 계속 국힘을 계획하며 보수를 계획하며 그들이 커가지고 결국은 국힘을 잡아먹을 것이다. 아니면 망할 것이다.
그것도 틀려버려요. 어? 이준석이 날아가면 그 밑에서 이준석을 빨고 다니는 이 핵관들도 같이 날아가는 구조가 돼요. 구도가. 공천을 받아도 당선 가능성이 없는 공천을 받을 것이며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국회라는 것이나 입법이라는 것이나 정당이라는 것은 당원들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고 일반적으로 국민들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현재 국회의원이 최고야 무조건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이 지역구에서 된 애가 김웅이 하나뿐이 없어요. 현재 걔는 다음에 공천 못 받고서 당선 못 된다니까. 김웅이는 뭐 가지고 이준석의 추진력이 생겨요. 이준석이 쫓겨나더라도 자기들은 당에서 나면 싸우겠다. 걔네도 같이 탈당을 하거나 이준석이가 신당을 차릴 거 아니에요. 비례의원 한두 명을 보고. 그런데 괜히 안 따라간다니까 이준석한테. 자, 윤석열과 엮어서 이준석 패거리들, 이준석 이핵관들 또는 그 얼치기 평론가, 이준석을 빨면서 돈 벌어먹는 애들, 난 그놈들 보면 웃겨 죽겠어. 솔직히 난 그놈들을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척박하고 천박하고 얕기 때문에 정치를 보는 게 나이 먹은 놈이나 젊은 놈이나. 그렇다고 이준석을 어거지로 막 공격하는 그 평론가들 나이 먹은 것들도 내가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 이핵관과 그 평론가들 이준석을 우호적으로 비호하는 좌파 진보, 중도 진보 이런 애들 또는 뭐 보수 개혁주의자라고 위장하는 그런 애들을 보면은 윤석열이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는 것은 이준석을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못 품었기 때문이에요. 안 품기는 되잖아. 내가 달걀이냐고 품기를 싫어한대잖아. 안기기를. 이준석을 포용 못하는 윤석열과 국힘의 기득 보수 세력은 이준석을 저렇게 탄압을 하고 제명을 하면은 윤석열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그죠? 요번에 제명을 하면 더 떨어질 것이다. 제가 예측해 드릴게요. 이준석을 요번에 빨리 끌어내고 제명을 하면 이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갑니다. 국민의 심정은 처음에는 고고TV가 3년 동안 이준석을 밀고 기대를 했고 지원을 해줬어요. 돈 하나 못 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고TV가 돌아섰는가? 이준석한테. 저놈은 안 돼. 인성과 인품이 안 돼. 성질이 안 돼. 성질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재량을 떠나가지고 인품, 인성, 성격이 안 돼. 저놈은.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준석을 갖다가 쫓아내기 시작하는데 이준석이가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2030 일부 애들이 그냥 좀 노력하고 있으나 이준석이가 제명이 되는 순간 윤석열과 국힘의 지지율은 더 올라가요. 국민은 이준석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혐오적으로 지금 정치를 더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 저놈이 진짜 싸가지가 없구나. 싸가지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나이 어리다고 싸가지가 없다는 게 아니었구나. 요번에 걔 본질이 다 드러났어요. 이준석이 떠나면은 제명시키면 당 지지율과 윤석열 지지율은 더 올라가요. 보시라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문에도 간혹 가다가 기사화가 되고 평론가라는 애들 또는 이핵관들 또는 얼치기 평론가 그 좌파 진보 애들이 이준석을 비호하는 말이 이놈들은 지들이 똥 묻은 줄 모르고 겨묻은 국힘을 지금 갖다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준석을 매개로 해가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얘네 하는 말이 윤석열 지지율이 현재와 같이 20%를 유지되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33%로 급등을 해버렸죠. 윤석열 지지율이 20%대 30% 전후반으로 유지가 되고 더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후년 총선에 윤핵관들도 친윤들도 윤석열을 버리고 윤석열을 갖다가 한테 탈당 권유를 할 것이다. 출당을 갖다가 시도할 것이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어석이 최고고 당선되는 게 최고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런 망상론 음모론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준석을 지금 못 쫓아내고 저래가 저놈아가 계속 저렇게 꼬장을 부리면은 그냥 국힘 애들이 나와가지고 친윤들이 이준석만 남겨놓고 이준석 애들 쉽게 말해서 유승민계만 남겨놓고 나와가지고 당을 차려입으면 된다. 그거 망상은 음모론 그거 다 망상이야. 이준석과 같이 망상이야. 그건 이준석이 망상 걸렸듯이.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4월 15일이니까 1년 6개월 이상이 남았어요. 1년 6개월 정도 남았죠. 총선이. 그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이가 아무리 몰라도 정치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기서 더 하락이 하거나 유지가 되면 안 올라가고 윤석열 정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진짜 식물 정부가 되고 그죠? 국민들로부터 비난만 계속 받을 거예요. 그걸 윤석열이 아무리 정치를 모르고 참모들이 아무리 지금 능력이 없더라도 그걸 보고 있겠어요? 어떻게든 지지율을 올릴 시도를 갖다가 수도 없이 할 겁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30% 전후로 가면은 우리가 국힘이 진다 총선에서 따라서 친윤들이 윤석열 보고 출당하라 너 탈당해라고 압박하고 지들이 친윤들이 살게 들어갈 것이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그래서 30% 전후로 간다고 합시다. 내년 4.15 내후년 4.15 총선까지 그러면은 국힘에서 윤석열을 갖다가 집권한 지 2년 만에 윤석열을 갖다 국힘 1호 당원을 우리는 저 사람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우리 당의 대통령이 아니다. 탈당시키고 우리는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하고 선을 완전히 그으면은 그건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예요? 그래? 그럼 국힘 너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이상하네? 국힘을 갖다가 더 그냥 폭락을 시킨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윤석열 정권에 협조도 못하고 윤석열을 버릴 정권이고 윤석열도 저기 능력이 없다면은 너희들만의 친윤들이 어디에서 나오든 그냥 다 패배를 시킨다는 게 국민의 여론이 되겠죠. 그런 애들 허망한 이야기고 망상만 떠들어 이해관 이놈의 젊은 애들이.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탈당을 안 한다고 저렇게 발광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한다니까. 제명은 당하고 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신당도 얘가 한다니까. TK에서 이준석을 뽑아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이 지지율이 국민이 막 극도로 막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TK 가서 알짱거려가지고 거기서 무소속으로 나오려나 본데 되지도 않아요. TK 나가서 당선될 정도면은 상계동 가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지. 그러니 윤석열이가 나와서 탈당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국힘을 갖다가 버리고 다른 창당을 한다는 것은 그거를 음모론 그러니까 이준석을 갖다 따르다는 평론가나 꼬맹이들이 하는 말이 김한길의 통합위원회가 말이야 좌파 진보하고 합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정계 개편을 들어가는 거 하느냐 그게 이제 신문에서도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데 민주당 애들이 미쳤다고 윤석열 정권하고 거기서 튀어나오는 애들이 이재명한테 튀어나온 애들이 윤석열한테 힘을 마련해줘요? 그런 역사적인 게 우리 한두 번 있었죠. 안철수 같은 애들. 나중에 다음에 가면 정치인의 생명이 다 마감되는데 그런 모험을 할 거예요? 그것도 가짜고.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정치 판때가리를 제가 보고 있으면은 신당 창당도 불가능하게 돼 있고 국힘발 개혁 보수의 신당 창당 제3지대가 불가능하게 돼 있고 이준석은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안 그러면 무소속연합 뭐 청년 정치 어쩌고 해가지고 비리 한도도 얻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근데 그것도 힘들지도 몰라요. 그 다음 신당 창당도 제3지대화이 불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지금 아무리 정치를 모르고 지금 정책적인 비전을 안 내놓더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1년 반 동안 진짜 열심히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러면은 1년 반 후에 총선이라는 것이 지금 애들이 국힘 애들이나 쉽게 말해서 반윤들이나
이핵관들이나 그 좌파 진보 쓰레기들이나 평론가들 또 이준석을 따르는 평론가들 장성철 천하람 김용태 이런 애들이 걔네들 주로 나오잖아. 유튜브에 라디오 유튜브에 희한하게 뭐 포장 맞춰서 술도 먹고 막 그러대. 그런 애들이 원하는 국민의힘의 참패는 없어요. 국민의힘은 참패는 없어요. 왜? 상대편이 이재명이라는 애가 있고 민주당이라는 애들은 1년 반 동안 안 바뀐다니까. 그게 시발로 나타난 게 정권을 뺏겼으면 걔네들도 황골탈퇴하고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더 악성인 이재명을 갖다가 당대표로 옮기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국힘하고 대치관계에 들어가고 총선에서 이기려고 달려더니 또 국민들은 그래도 또 윤석열하고 이재명이야? 지금 현재는 윤석열이 김건희 사태도 있고 정책 비전도 없고 실수도 많이 하니 그렇지만은 윤석열이가 차곡차곡 업무를 배워가면서 대통령 직을 배워가면서 일을 하게 되면 1년 반 후는 절대적으로 국힘이 이준석이 튕겨나가면은 더 좋은 거예요. 현재는 국힘에서는 이준석을 찍은 애들이 민주당에 가도 민주당 애들이 지금 국민한테 보이는 보여주는 그 모습이 너무 양아치적이고 그죠? 하나도 변하질 않았어. 근데 국힘은 그래도 변하려고 윤석열을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그 지금 문제는 되지만은 따라서 1년 반 후에는 국힘이 질 이유가 없어요. 이준석 지금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그래 얘네들이 다 망상이라니까. 정치를 모르고. 이준석의 힘은 가치가 대선 전까지는 대선 때까지는 있을지 모르나 그 이후부터는 이준석의 가치를 놓고 이준석의 팬덤은 아주 극소수만 남고 극단주의자만 남게 돼요. 따라서 이준석이나 이핵관이나 그 얼치기 평론가들 젊은 애들 떠드는 거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음모론 첫째 이준석을 쫓아내면 국힘 지지율이 폭락한다. 없다. 오히려 반등을 한다. 그 다음에 이준석이 김영삼과 같아서 국민들이 윤석열을 칠 것이다. 김영삼을 친 경우로 그것도 가짜다. 오히려 지금 현재 국민들은 이준석을 치고 있다. 셋째, 이준석 때문에 국힘이 당 개혁이 안 되고 이준석을 쫓아내고 탄압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국힘은 멸망할 것이며 다음 총선 때 백석도 못 얻을 것이다. 그것도 가짜. 그런 적이 없어 우리가. 백석 이하 얻은 적이. 그것도 애들이 몽상이고 음모론이고. 넷째, 친윤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30% 전후로 저렇게 고착화되면은 윤석열의 탈당 조치를 하고 출당하라고 권고하고 자기들이 살려고 할 것이다. 그것도 X. 왜? 그러면 여당도 없고 윤석열하고 따라다는데 28 그러면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면은 국힘 저거 죽여 이렇게 돼버리지. 미쳤다고 그 국힘하고 협조해요? 민주당하고 협조해버리지? 170석 민주당하고 협조해버리지? 이런 놈들이 지금 정치 평론한다고 키득거리고 크득거리면서 다니고 있어. 그런 걸 평론가라고 신문에 올리는 놈들도 있어. 언론에. 끝났어요. 그거TV는 어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어제부터. 총선은 내년 총선은 우리가 이길 확률이 대대로 많고 총선 승리, 국힘 총선 승리, 보수 총선 승리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방향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